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아일랜드 내전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문을 던지는 시대극이자 모두가 입을 모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칭하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신작 이니셜인의 벤시 심층 리뷰입니다. How are you, fatty? Dancing with your dog, is it? What did you come here for? I just came to kick your door in and give you a slagging. 영화 이니셜인의 벤시는 아일랜드 가상의 외딴 섬마을 이니셜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콜룸이 절친인 파워릭에게 갑작스레 절교를 선언하는 것으로 떠들썩해진 마을의 분위기와 결국 이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으로 번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알다가도 모를 인간관계를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서 가장 독특하게 다가왔던 전달 방식은 이를 관객들에게 질문하듯이 던지지 않고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듯이 그려내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니셜인의 벤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시를 들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그리고 스포는 최대한 배제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슬리는 분들은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 이니셜인의 벤시는 아일랜드 내전이 일어났던 1920년대 시대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전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장 어제만 해도 동포였던 전우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뼈아픈 개인사가 담겨있을 텐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특이점은 당사자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 속에서 갈등해야 하지만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큰 불씨로 번진 것처럼 보여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내전 자체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맥락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콜룸과 파워릭의 절교와 이를 주변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시점이 이 아일랜드 내전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콜룸과 파워릭의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이나 파워릭의 여동생처럼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둘의 관계 자체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거나 그냥 본인 성격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의 무언가는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되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구경거리, 씹을거리, 안주거리 정도로만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에 끼는 게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도 수없이 많겠지만 아일랜드 내전을 제3자가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축소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대적 배경 선정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콜룸과 파워릭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콜룸은 갑자기 파워릭이 시시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만 짓거리나 하는 것을 이유로 손가락을 자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그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에 있어서 답을 찾으려 하는 일종의 실존주의적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였으며 이는 곧 음악 활동에 몰두하는 것으로 급작스럽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파워릭을 무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예시였을 뿐 다르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이에 반대되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어디선가 흔하게 보고 들은 명언을 통해 은밀하게 실천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실존주의적 주장인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잘 넘기고 잘 지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웬만해선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콜룸은 이를 스스로 고뇌하고 실천하는 영역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결정으로 파워릭이 큰 피해를 받았고 심지어 초반부터 이렇게 절교를 선언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통해 죄책감까지 안고 있음에도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의문점은 현대에서도 쉽게 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미친 행동으로 보였을지 아예 감도 안 잡히더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당나귀 사건이라는 큰 사고로 번지게 되면서 콜룸이 가장 처음으로 행했던 행동은 자신의 굳힌 마음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정함을 파워릭에게 선보였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본질에 대한 답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는 것과 동시에 파워릭에게도 같은 길을 열어줬다는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말에 도달했음에도 죽지 않았으니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쯤에서 파워릭에 대한 이야기로 덧붙여 보겠습니다. 파워릭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고 본인도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주기적으로 언급되는 다정함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본인은 착한 사람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두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생각의 폭을 좁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인은 다정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남이 본인에게 다정하지 않으면 고개를 돌렸을 때 욕을 한다거나 남들이 본인을 덜 떨어진 사람 대신 친절한 사람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파워릭이 보인 행동은 본인보다 다정하지 않은 남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시점에서 멋대로 바라본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나쁜 행동이었고 결국 동네 생양아치로 불리는 도미닉에게서 마저 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되는데 이때 파워릭은 남들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확정짓는 것에 대해 혼란과 분노를 느끼긴 하나 결국 다시 돌고 돌아 남의 말을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나귀 사건을 겪게 되며 본인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파워릭은 콜룸과 똑같이 본질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한 발자국을 걸어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콜룸처럼 죄책감을 겪게 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평가를 받던 콜룸과 파워릭은 결국 같은 결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영화는 자신의 본질을 찾는 과정에서 고뇌를 겪는 사람들과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파워릭의 여동생은 생양아치로 불리는 도미닉과 만남을 가질 의향이 전혀 없었으나 경관이 그녀에게 그러니까 너가 사랑받지 못하지 라는 말로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자신의 본질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겪었지만 도미닉처럼 양아치 같은 사람이라도 본인을 사랑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고마움과 깊은 안도가 느껴지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만남을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며 거절하는 모습으로 이니셜인을 떠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는 파워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고백했다 차인 도미닉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항상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며 대시를 하지만 결국 고백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본질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돌파구였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고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결과에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엮어보자면 경관의 가부장적이고 됨됨이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아들인 도미닉을 추행하고 폭행하는 결단으로 권위의 의미를 담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도미닉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옳다 나쁘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만 물론 아들 추행하고 남들 패는 건 나쁘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모두는 선택과 결단 속에서 어떤 본질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그러한 고민에 빠진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마틴 맥도나 감독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몰입하게 되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이러한 부분에서 마틴 맥도나 감독은 정말 천재적인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거나 언젠가는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대극이라는 이야기로 넘기기엔 너무나 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본인이 관람했을 때 느낀 그 감정이 영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곧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 영화의 주제의식에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